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 영상은 도형의 방정식의 시작 영상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 무엇이며 이 주제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미래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대단원 3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을 시작하는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이렇게 큰 단원의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해오시면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이 기하와 그리고 알지브라라고 하는 이 대수가 사실은 따로 좀 놀았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기하는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유클리드라는 천재 수학자가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지오메트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x를 찾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셋업하고 그 주어진 식들을 풀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x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집니다. 고등학교쯤 올라오면 이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사실 이 도형의 방정식, 즉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어떤 해결을 방정식,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을 사실 처음 끌고 수학계에 들어온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우주로 로켓을 발사했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죠. 인류 최초로 달을 닐 암스트롱이라는 선장이 이제 밟게 되는데, 여러분들 달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달을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도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것들은 다행히 궤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달은 궤도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기, 또 날과 시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이미 관찰과 계산을 통해서 찾아놓은 상태죠. 어쨌든 지금 지구에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달의 궤도권으로 들어가서 달 궤도 안에서 이제 달로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이 도형의 방정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형의 방정식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원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다고 하죠. 그럼 얘가 달 착륙선의 궤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달의 중력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을 달 중력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달의 중력권 안으로 로켓이 진입하는지 이 시점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계산, 언제 다시 지구 궤도로 진입해야만 예상하는 지구의 위치에 이 귀환선이 도착할 수 있는지, 그 당시만 해도 이 냉전 시대가 한창일 때였는데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미리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하학적인 어떤 해석을 방정식,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것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밑에다가 한국말로 해석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BCD, 직사각형 ABCD에서 A와 B가 1이고요. 그리고 B와 C는 2입니다. 그리고 E, 그 다음에 F, G,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선물의 중점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랑 같고,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의 사이드도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녀석들은 요 각각의 선분을 2등분하는 중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 H가 G2의 또 중점이에요. 얘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생긴 라인의 또 중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이제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지금 색칠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녀석의 면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파우즈 하신 다음에 한번 풀어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양은 연 모양이죠. 카이트, 연의 모양이고,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제가 한번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시는 분이 아실 것이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각선이 있을 때요, 이 대각선 1과
대각선 2가 있다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2와 대각선 1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면적이 됩니다. 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D2에서 x를 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길이를. 위의 삼각형은요.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D1입니다. 그죠? D1 곱하기 x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D1 요 밑변은 둘 다 공통으로 D1으로 같습니다. 높이가 D2에서 x를 뺀 건데 여기서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2분의 1 D1이죠. 그러면 x 더하기 D2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캔슬 되니까 결국은 2분의 1 곱하기 D1 곱하기 D2가 돼서 카이트 연 모양은 대각선 두 개의 곱을 2로 나누면 이곳의 면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응용하셔 가지고요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자,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셨는지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이 길이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우선 이 길이를 알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 길이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길이는 뭐죠? 그렇죠. 1이니까 이 길이는 1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를 모르는 건데 자, 이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서요. 이런 식으로 축을 내리고 여기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축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만들어 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0,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H는 좌표가 뭘까요? 2분의 1,1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2분의 1,0입니다.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0,1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가 얘랑 같은 수직선상에 있으니까 2분의 1이고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1과 Y좌표가 같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또 어떨까요?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알고요. 저희가 이 점을 또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얘는 0,2가 되고요. 이 F라는 점은 2분의 1,0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을 알면 우리가 무조건 그 직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걸 공부할 텐데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얘를 L1이라고 하고요. 얘를 L2라고 해볼게요. 자, L1은 기울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울기 요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1에서 0을 빼고요. 2분의 1에서 0을 빼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0,0을 지나가니까 당연히 y는 2x라는 식이 아주 쉽게 나오겠죠. 자, 이제 L2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L2는 0,2와 2분의 1,0을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y 값의 디퍼런스 차이에서 x 값의 차이를 나눠주면 이게 기울기 m이 되는데 해보면 자, 2에서 0을 빼고요. 0에서 2분의 1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이 되죠. 4라고 나오나요?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얘는 y 인터셉트, 즉 y축을 지나는 절편값을 줬어요. y절편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두 녀석이 만나는 교점이 뭐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그 좌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6x가 2니까 x가 3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이 좌표는 끝났어요. 3분의 1,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이 x 값을 여기에 넣거나 여기에 넣으면 y 좌표가 나오는데 여기다 넣으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3분의 2라는 게 y 좌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 구조가 완전히 대칭이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녀석은 이 라인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점은 뭡니까? 요게 보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놓으면 결국은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요 길이만 알면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길이가 얼마죠? 3분의 1이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1이라고 그랬죠 이미. 요 길이는 0,1까지니까 1입니다. 여기가 3분의 1이고 그래서 6분의 1이라는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수학적인 능력, 즉 방정식을 푸는 능력을 기하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평면 좌표를 가지고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또 배우게 되고 그 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도형들이 평행과 대칭, 이동에 대한 공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도형과 방정식의 서론 영상으로서 기하학적인 질문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시작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구체적으로 중단원 첫 번째인 평면 좌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